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10월 1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아파트를 조심하라. 하얀 코끼리에 빗대서 하얀 아파트. 이런 표현을 앞으로 좀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코끼리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부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제 댓글에 달린 내용. 수도권은 집값이 보합이고 전세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올 초 대비 30%씩 오르는 곳이 있답니다. 아, 대박이네요. 거기에 투자하러 가셔야죠. 예. 그런 곳이 있다면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한 번씩 전세, 역전세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다뤄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뉴스들이 더 많이 나와요. 전세 보증금 어찌 돌려주나. 한 방에 5억을 돌려줬다느니 수억을 돌려줬다는 이야기, 이런 뉴스들이 10월 16일자, 그리고 10월 15일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보합인데 전세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곳이 있다. 사러 가야죠. 사러 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남겨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전세가 다 경매로 가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요거 팩트 체크도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출 금리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코픽스 금리 3.82%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3.7에서 3.69로 떨어질 때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제 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한 번 더 재차 하락했습니다. 3.66. 이제는 금리 정점을 찍었다. 내려간다 했는데요. 0.01, 0.03 두 개 합쳐봐야 0.04거든요. 이번에 한 방에 0.16이 올랐습니다. 언론에서 크게 떠들지는 않아요. 아무튼 대출자의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레고랜드 사태 그 이후로 한창 매섭게 지수가 올랐을 땐 4.29%. 근데 이때와 지금 은행 뭐 예금 금리라든지 분위기가 어떤가요? 비슷하게 흘러가요. 돈을 못 구해요. 돈을 못 구해요. 한전도 무진장 채권을 발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 엄청난 채권을 쏟아내고 있고 국채도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물량이 수도권의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난리라고 했는데요. 21년 11월 달에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세 매물이 3만 개를 넘어가던 시점이었거든요. 전세 매물 안 빠진다. 전세 매물 너무 많이 쌓였다. 난리 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서울의 전세 물량은 그때보다 많아요. 전세 물량 넉넉하다. 매도 물량이 계속 쌓여 나가고 있죠. 지금 계속 증가 추세를 그리고 있거든요. 매물을 내놨다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요? 에라이 모르겠다. 임대나 한 바퀴 더 돌리자. 전세나 한 바퀴 더 돌리자 하면서 매물은 더 나오게 되어 있더라. 플러스 효과가 있더라라는 부분 우리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대구 지역을 찾아봤었는데요. 부산도 관심 있는 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2회 이상 유찰된 물건들 중에 찾아보니까 임차인이 걸려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한 경우에는 보시면은 감정가 2억짜리인데요. 1,100만 원이면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 한 2억쯤 걸려 있을 수도 있지 싶어요. 1,000만 원 주고 낙찰 받은 줄 알고 낙찰 받았다가 2억을 물어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간혹 착각하는 경우 생겨요. 그러면은 이 보증금 했던 거 요거 1,100만 원에 10%돈 날려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요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은데 하여튼 이 하락기나 이럴 때는 경매로 물건을 사는 것도 간혹 잘 잡는 경우가 있지만 경매보다는 금매가 오히려 더 안전하더라. 안전하더라. 골치 아플 일들이 없더라. 그래서 그러면 요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 댓글 이거 별거 저는 이거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댓글 달아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았어요. 전세가 다 경매로 가서 전세 매물이 줄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게 맞아요. 이분 그걸 좀 아시는 분이더군요. 부산의 갱신. 요거 제가 임대 현황들도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전세 갱신하는 비율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갱신 청순구권 사용하는 사람은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월세는 그 절반 정도, 전세의 갱신 비율의 절반 정도 갱신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전세와 월세를 합쳐서 봤을 때 전체 임대 건수 중에서 대략 한 12%, 네, 한 12% 정도는 갱신을 하고 88%는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전세만 놓고 볼게요. 이건 전세 월세 같이 놓고 봤을 때고요. 전세만 놓고 봤을 때 갱신하는 비율, 갱신했을 때 상승하는 비율은 대략 한 10% 정도 되고요. 보합이나 하락하는 경우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갱신 거래하면 50% 정도는 하락하는 비율이더라. 이것이 무엇이 심각하냐?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대구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점 높아지다가 50%대에 머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80%까지 치솟아 있었어요. 갱신하는 족족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고 다시 갱신을 하더라. 그럼 부산의 앞날은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던가요, 오늘? 제목을 처음에는 남자는 여자의 미래다 이 영화 제목을 따서 대구는 부산의 미래다 이렇게 제목을 했다가 바꿨는데 닮아갑니다. 서서히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의 주간 실거래 지수가 플러스 0.08로 나타나 있지만 부산보다 지금 시장 상황은 더 안 좋아요. 이 지수 플러스가 의미가 없더라. 자, 하얀 코끼리 이야기 다시 돌아옵니다. 하얀 코끼리의 뜻은 겉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쓸모없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형 행사를 치르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건물이나 시설을 만들었지만 이후 쓸모가 없어지며 처분하기 힘든 애물단지가 됐을 때 주로 이 용어가 등장한다. 평창 바로 떠오르시나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그 모습들 쓸모 없어지는 것들. 그래서 저는 하얀 코끼리에 빗대어서 하얀 아파트. 자, 이게 겉은 누가 봤을 때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근데 빚을 잔뜩 지고 들어갔을 때 그 아파트는 하얀 아파트가 되어서 여러분을 괴롭힐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하얀 코끼리의 유래는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하얀 코끼리를 선물해 줍니다. 이거 일도 못 시켜요. 버릴 수도 없어요. 이 코끼리 먹여 살리려면 엄청나게 돈과 시간을 들여야만 이 코끼리를 겨우 생명을 보존해 나가는 거겠죠. 그러다가 코끼리 키우다가 파산하게 됩니다. 아파트 살 때도 빚을 많이 끌어서 사게 되면 하얀 아파트가 될 것이고 결국 끝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서 좀 부족하면 전세로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파트 많아요. 자, 매도 물량 지금 이런데 내일 되면 이렇게 삐쭉 올라갑니다. 내일 5만 1000건 이상. 지난번에 제가 별이 5개, 5만 건 말씀드렸는데요. 5만 1000건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월세 매물도 줄다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 또한 보십시오. 2021년과 견주어 봤을 때 이미 이때 앓는 소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아요. 매물이 급격하게 소진되지 않고 정체되는 것만으로도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 매도 물량 자꾸 쌓아두기만 하면 뭐합니까? 야, 매도 안 되면 이거 임대라도 한번 해봐? 오케이, 전세 물량 내놓을게. 딱 내놓는 순간 이게 이었거든. 결국 매도 물량 증가는 임대 물량 증가를 불러오더라. 그렇다고 시장의 아파트가 두 개는 아니에요. 한 개지만 두 개로 나타나는 이 착시 효과. 이거 22년도에 굉장히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간에 발맞춰서 자, 위아래로 동그라미 크게 쳐놔볼게요.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발맞춰서 전세 물량도 같이 늘어나더라. 처음에 매도 물량이 먼저 늘어날 때는 전세 물량이 버티고 있어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결국 전세 물량이 못 참고 폭발해 버립니다.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때는 전세 물량 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전세 물량이 매도 물량이 초기에 늘어날 때는 전세 물량이 버티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늘어나니까 전세 물량이 폭발해 버리더라. 그 현상을 또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 부분에 이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다뤄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시장 분위기가 좋니 보합이니 뭐니 필요가 없어요. 가격은 보합이에요. 왜? 반등한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점점 없어지면은 누가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 계속 보합으로 보여요. 근데 매도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매수자는 점점 더 고민하게 된다. 이런 시장 상황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죠? 자, 거래 135건 많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틀 3일치의 거래량이 모이는 화요일의 거래량 135건이 나타난 적이 언제 있었나 한번 살펴보니까 언제 있었나요? 요때 한번 있긴 있었네요. 네. 근래에는 거의 200건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나왔던 것이 다시 팍 쪼그라들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57건의 거래량이 나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면 오늘 거래량도 평일 대비 곱하기 2 정도 하면 되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네. 2042건의 거래량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같은 날수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초록색 아이고야. 네. 초록색 날짜들 견주어 보시면은요.
10월의 거래량이 우려스럽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366건이거든요. 남은 날수 대비 100건 이상 모자라는 거래가 나와요. 이 추세거든요, 이것은. 네. 그래서 2000건이 금방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구나. 2000건이 금방 무너져 내릴 수 있구나. 이번 달 거래량 초창기만 해도 제가 2400건을 예상하기도 하고 2300건을 예상하기도 하고 지금 2300건을 예상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2200건도 돌파하지 못합니다. 2200건도 돌파하지 못해요. 초반기에 초반에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엄청난 대출, 막판 대출 몰아치기 해서 거래량 2000 최고점을 뚫고 올라갈 듯한 액션을 취했지만 대출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갑자기 거래가 좀 쎄해요. 22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오고 10월의 거래량은 갑자기 느닷없이 2000건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대비하고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매매 가격 한번 살펴보시면 무작정 지르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가격 아파트 비싼 아파트 야 살 사람 많이 사고 세금 많이 내고 의료보험도 좀 많이 내고 저 같은 사람들도 좀 덜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더 좋긴 하겠네요. 자, 나머지 자 10월달 이후에도 네 10월달 이후에도 거래량 10억짜리 아파트 보입니다. 이거 10억짜리 아파트 살라 그러면요 삼육비치 남천자이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남천자이 아마 지금 요 국평 기준으로 본다면 한 13억쯤 되려나 12억 5천 13억 그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삼육비치는 가격이 여기에 최소 플러스 7억 해야 되죠. 삼육비치 17억 5천 남천자이 13억 선뜻 잘 이해가 되지는 않죠. 바로 옆인데 자, 뭐지? 좀 비싸다는 아파트 9평 기준으로 9억 5천. 요거 누군가는 막차 탔지 싶어요. 9월 25일자. 특례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거의 막차 타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정도. 고점 대비 23% 정도 빠져 있고요. 앞으로 요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여튼 부산 사람들 뒷심이 좀 있나 봅니다. 10월 이후에도 6억에서 9억짜리 아파트 막 거래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니까 소득 수준만 좀 받쳐준다면 요런 거 한 10억짜리 아파트 좀 전에 봤던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지른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막 70% 80% 나온대요. 물론 소득이 좀 돼야 되겠죠. 소득이 좀 돼야 되겠죠. 대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런 부분도 아, 대출 내서 지르는 사람도 많아. 동네레미안 아이프크 9평 신고가 9억 4천. 그 다음에 여기는 8억짜리가 보이기도 하고요. 타입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한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위치한 곳에 따라서 가격 차이 일부 있긴 합니다. 띄엄띄엄 신고가 나온다든지 높은 가격 치솟았는 것은 좀 많이 반등한 것들도 보이긴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숫자 하락률 요거 제가 일일이 말씀 다 드리다가 좀 말씀 안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1층에 40%, 1층에 40%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물론 내가 싸게 사는 만큼 팔 때도 또 그만큼 또 돈이 까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 평균적인 하락률을 보이는 26%, 30%그 이상 빠지는 것도 보이긴 합니다. 대구에는 앞에 앞자리가 육자가 많이 보인다고 요 부분 육자가 많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부산 실거래 지수는 마이너스 0.02, 대구는 플러스 0.08. 사실 고점 대비 하락률로 봤을 때는 대구가 지금 부산보다 더 아픈 상태. 더 아픈 상태. 그 와중에 앞자리가 육자로 그 말인즉슨 30% 이상 하락하는 거래가 대구는 그 출현하는 빈도가 더 높습니다. 이런 경우 보이시죠? 33% 정도 하락했는 성경 아파트처럼 이런 거래들이 대구에는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아까 전세 갱신할 때 비율 보셨죠? 갱신 하락 비율이 대구는 80%, 부산은 50%. 대구 분위기가 사실 더 안 좋거든요. 근데 부산도 대구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 고점 대비 이런 거래가 저층 43%, 고점 대비 43% 정도 빠지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앞자리가 5자로 시작하는 것도 띄엄띄엄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뒷거래 이제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리가 6자로 시작하니까 띄엄띄엄 보이긴 합니다. 평균적으로 26%. 오늘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 비슷하더라. 혹여나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낮은 가격을 너무 낮게 체결된 가격을 바라보고 그것이 시장가라고 착각을 하는 우를 범해서도
많이 되겠더라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건당 거래대금 요거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불투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올라가긴 하거든요. 왜?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들이 막 거래되면서 이 평균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이게 비싼 아파트들 사기가 조금 더 부담스러워진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거래량 3천 건 이하 빙하기 요 느낌 아시죠? 요 느낌이 다시 재현된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음, 선뜻 손이 안 나갈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자, 국채금리 아까 대구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0년물 기준 4.2%예요. 저희 은행에 이자 넣어놓으면 4.1% 정도 지금 아마 줄 거예요. 자, 요 금리가 10년 동안 지속된다. 지금 금리 상태가 10년 동안 지속된다. 누구는 당장 금리가 내려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사면 대박이에요. 20년물, 30년물 사면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더 이득일 거예요. 답은 정해놨으면서 이게 더 이득이거든요. 국제 10년물 혹은 20년물, 30년물 사면은 이 아파트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금리가 거의 다시 꼬라박기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자, 6억 이상 거래량 10월 달 들어서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 이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 다시 치솟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아파트 해수동만 찾아볼까요? 해수동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자, 지금 거래가 한 95% 정도 완료되었어요. 95% 정도. 자, 동래구 당장 9월의 거래량 8월보다 부족하겠죠? 해운대구 거래가 다 완료되더라도 점점 줄어들죠? 수영구 지금 여기서 한 5% 정도 거래가 늘어난다. 한 대여섯 건 정도 더 늘어난다. 지난달보다 거래가 적거든요. 일단 8월달보다 9월달 거래가 좋지는 않구나. 그런 느낌으로 보시고요. 분양권 12건, 나머지 부분들 전세 가격 계속 빠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다른 여타 5대 은행 중에서 NH농협은행은 금리 상승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세자금대출금리 0.3%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 수순으로 또 갈 거예요. 과거에 무섭게 치솟던 것들이 가격이 갑자기 평균 전세 가격이 쭉 빠졌을 때는 금리가 겁나게 올라가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체감하는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